서울 강남의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 앞. 쿵. 갑작스러운 충돌음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한쪽에는 반짝이는 벤츠 S클래스, 다른 한쪽에는 낡은 국산차 한 대가 서 있었죠. 벤츠에서 화려한 명품 옷을 걸친 중년 여성이 거칠게 내렸어요. 김수진 50대의 자칭 강남 사모님입니다. 김수진은 얼굴을 찡그리며 상대 차량을 바라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벤츠는 앞 범퍼 부분이 살짝 긁혀 있었고 그 흠집이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 같았죠. 아니, 어디서 다 늙어가지고 똥차를 끌고 나와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김수진의 앞에는 허름한 양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정호 70대의 겸손한 백만장자 회장이었죠. 하지만 김수진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낡은 차를 운전하는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박정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실수입니다. 보험 처리해드리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서려 있었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수진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긴 강남이에요. 아무나 차 끌고 오면 되는 줄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의 시선이 모여들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좀 봐, 완전 고물차네. 이래서 수준 차이가 나는 거라니까. 김수진의 말에 박정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는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지갑을 열어 명함을 꺼냈죠. 하지만 김수진은 그 명함을 받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점점 더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죠. 박정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을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박정호의 운전기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정호는 고요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하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분명 누군가가 사고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박정호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네. 차가 살짝 긁힌 정도야. 박정호의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리 김수진은 여전히 자신의 벤츠를 살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니, 이 사람 지금 전화까지 하고 있어? 빨리 보험 처리나 합시다.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요. 김수진의 목소리는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운전기사는 전화 너머로 바쁜 일정 때문에 즉시 차량을 대기시켰다고 알렸어요. 곧 다른 차량이 도착할 겁니다. 회장님 모시러 갑니다. 박정호는 전화를 끊고 김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김수진은 그런 눈빛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이 사람아, 시간이 없다고요. 얼른 보험이나 부르시라고. 아니, 이런 차로 강남에 나와서 사고를 내고 이게 뭐예요? 진짜. 김수진의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의 시선은 더욱 불편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비싼 옷과 액세서리를 만지작거리며 우월감을 드러내려 했죠.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한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조용히 다가왔죠. 차의 윤곽만으로도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차. 국내에서 가장 비싼 수입차 아니야? 저거. 롤스로이스 팬텀인데? 차의 존재감은 강남 거리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차로 향했어요. 김수진조차도 그 차를 보며 잠시 말을 멈췄죠. 차 문이 천천히 열리고 정장을 갖춰 입은 품위 있는 운전기사가 내렸어요.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박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특히 김수진의 얼굴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 김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무시하던 똥차 운전자는 바로 대한그룹의 창업주 박정호 회장이었어요. 국내 재계 순위 톱 5에 드는 거부였죠. 그녀의 입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기. 김수진의 목소리는 이제 작고 떨리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그녀를 지켜보던 구경꾼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일부는 키득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타까워했죠. 자, 김 여사님. 박정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이미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화면을 켜고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어요. 그 영상은 선명했고 진실을 담고 있었죠. 영상 속에서는 김수진의 벤츠가 살짝 움직이며 박정호의 차를 긁는 장면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분명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김수진에게 있었죠. 김수진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큰 소리를 칠 수 없었죠. 저건.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어요. 이제 그 시선들은 동정이 아닌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박정호는 느긋하게 말했어요. 제가 후진한 게 아니라 김 여사님 차가 먼저 와서 제 차를 긁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김수진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죠. 그러면 보험은? 김 여사님이 처리하셔야겠네요. 김수진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제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점점 따갑게 느껴졌죠.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어요. 한 구경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다른 사람도 덧붙였어요. 역시 진짜 부자는 겸손하다더니. 그런 말들이 김수진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붉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덮쳤죠. 김수진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박정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죠. 박정호는 차분하게 김수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와 관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그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아왔고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했죠. 사람을 차로 판단하는 건 위험한 일이죠. 박정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컸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않길 바랍니다. 박정호의 말에는 꾸짖음이 아닌 진심 어린 충고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김수진에게 한 번 더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롤스로이스 팬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히 문을 열어주었고 박정호는 천천히 차에 올랐죠. 시동이 걸리고 롤스로이스는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고급스러운 자태는 강남의 거리와 잘 어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김수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벤츠는 이제 그녀에게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주변의 구경꾼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부는 김수진을 향해 비웃음을 짓기도 했고 일부는 동정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김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벤츠를 바라보았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차가 이제는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여보세요, 보험사죠? 제가 사고가 났는데요. 김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창피함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후진하다가 상대방 차를 긁었어요. 김수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한편 박정호는 롤스로이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김수진에게 화를 내거나 당황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죠. 단지 그녀에게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운전기사님,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죠? 박정호는 차분히 물었어요. 그는 이미 그 사건을 뒤로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그저 하루 중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죠. 며칠 후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대한그룹의 자선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단상 위에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대한그룹의 임원들이 공손히 서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정호의 인사말에 연회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도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진심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한 여성이 머뭇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바로 김수진이었죠. 저기, 들어가도 될까요? 김수진은 입구의 안내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겸손함이 담겨 있었죠. 네, 초대장 보여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이 자리에 초대받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고 박정호에게 정중한 사과의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초대장이 그녀에게 도착했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선 김수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품위 있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음악은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죠. 그녀는 구석에 서서 조용히 행사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셨군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김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뒤를 돌아보니 박정호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수진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부끄러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죠.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자리니까요. 박정호의 따뜻한 말에 김수진은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김수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고 변화하기로 결심했어요. 박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죠. 그의 말은 김수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은 김 여사님을 특별히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호의 말에 김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단지 사과를 받아주기 위해 초대된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박정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김 여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그룹의 회장이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 도움이요?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김 여사님께서 강남에서 오랫동안 사회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 중인 시니어 라이프 케어 프로젝트에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강남에서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해왔고 특히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활동을 박정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김수진의 말을 박정호가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김 여사님을 한 번의 실수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김 여사님께서 강남 노인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김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봉사활동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호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네. 작은 일이지만 해오고 있어요. 박정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진심이 모여 세상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죠. 그의 말에 김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봉사활동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김수진의 물음에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그녀를 자선 행사의 중심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대한그룹의 시니어 라이프 케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죠. 저희는 노인분들이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죠. 김수진은 프로젝트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흥미를 느꼈어요. 그녀의 눈에는 열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네요.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박정호는 김수진의 열정적인 반응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이미 그녀의 진심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 부스 앞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죠. 김 여사님의 경험과 인맥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 지역에서 노인분들의 실제 필요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오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 어르신들의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디지털 교육은 너무 어렵게 진행되거나 반대로 너무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정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김수진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죠. 정확히 그 부분입니다. 저희도 적절한 난이도와 실용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은데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김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안을 했고 박정호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프로젝트의 방향을 함께 모색했죠. 주변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강남 거리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놀라워했어요. 그 당시 서로 대립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한 테이블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말이죠. 실은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문제보다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시더라고요.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죠. 박정호는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핸드폰 사용법을 배우고 싶어 하셨지만 주변에서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 디지털 동행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싶었습니다. 김수진의 눈이 빛났어요. 그녀는 박정호의 생각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젊은 봉사자들이 어르신들과 1대1로 매칭돼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천천히 가르쳐 드리는 거죠?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대화는 더욱 활기차게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해 나갔죠. 시간이 흐르면서 김수진은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던 그녀의 시선이 이제는 내면의 가치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대한그룹의 시니어 라이프 케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론칭되었습니다. 강남 일대의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동행 프로그램은 많은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죠. 김수진은 이제 프로젝트의 핵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3번씩 센터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죠. 김 선생님 덕분에 요즘 손자랑 영상 통화도 하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김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이런 순간들이 가장 보람차다고 느꼈죠. 할머니가 열심히 배우셔서 그래요. 저는 그저 옆에서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김수진의 겸손한 대답에 주변 어르신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벤츠나 명품 가방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죠. 그날 저녁 센터 일을 마치고 나오던 김수진은 주차장에서 박정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여사님. 박정호의 인사에 김수진은 미소로 답했어요. 그들 사이에는 이제 깊은 신뢰와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도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지난주에 시작한 원예 프로그램이 데이트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수진은 문득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반년 전만 해도 그녀는 박정호와 같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참, 이번 주말에 센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나들이 어떠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김수진의 제안에 박정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 농장을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과일도 따고 바비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즐겁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명품이나 비싼 차에서 오는 행복이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나누는 데서 오는 진정한 행복이었죠. 주차장을 나서는 김수진. 그녀는 이제 자신의 벤츠에 타면서도 예전과 같은 우월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이제 내면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밤거리. 화려한 네온 사인과 고급 매장들. 김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풍경이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죠. 과시하는 부자보다 겸손한 부자가 되자. 김수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짐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갔습니다.